스티븐 킹,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공포소설 작가로 유명합니다. 다작 작가임에도 식상함이 덜했고 가끔은 공포영화가 아닌 다른 장르에 손을 댄 것도 의외로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10년대 캐리부터 지금까지 40년 정도 이상 가장 영화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토마스 모어의 서재 속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공포소설 작가 스티븐 킹과 그의 원작을 각색한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티븐 킹,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1947년 미국 메인주에서 태어났고 공포소설 작가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냥 작가로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대부분이 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설뿐 아니라 영화로 얻는 판권 수입도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들만 수십 편에 달할 정도로 그는 영화계에서 가장 탐을 많이 낸 작가였고 최근까지도 그의 작품을 각색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러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스티븐 킹이 태어난 메인주는 미국에서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작은 주에 불과합니다. 이 메인주의 위치는 미국 동북부 가장 위쪽입니다. 하지만 스티븐 킹 소설의 배경이 대부분 메인주이기 때문에 스티븐 킹 덕분에 유명해진 셈입니다. 스티븐 킹은 원래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1974년 캐리라는 작품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원래 이 작품은 완성이 못 될 뻔했는데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하여 극적으로 완성되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영화는 대단한 히트를 하게 됩니다. 덕분에 스티븐 킹은 첫 장편 소설을 발표한 뒤 불과 2년 뒤에 잘 나가는 작가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수의 작품들이 계속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문학과 영화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캐리는 대체 어떤 작품일까요? 캐리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인데 왕따를 소재로 한 영화로 시작되어 무시무시한 초자연적 공포영화로 이어집니다. 캐리라는 제목은 이 영화의 주인공 소녀의 이름입니다. 캐리를 연기한 시시 스페이식은 당시 27살이나 되었는데 10대 소녀 캐리를 연기했습니다. 70년대 당시에는 20대 배우들이 10대 청소년을 연기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습니다. 캐리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왕따 소녀입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또 병적으로 심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이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주눅이 들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특히 외모로 인해서 비하까지 당하면서 캐리의 삶은 불행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런 캐리가 가끔씩 분노가 폭발하여 뭔가 초자연적인 위력이 발휘됩니다. 이 영화의 절정은 캐리가 학교 축제에서 크게 놀림을 받고 염력을 발휘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파티에서 여왕을 뽑는데 친구들이 캐리를 놀려주기 위해서 서로 짜고 캐리를 여왕으로 뽑고 너무나 기쁨에 젖어 있는 캐리의 머리 위에 놀랍게도 돼지피가 쏟아집니다. 이 피를 뒤집어 쓴 캐리의 흉측한 모습은 이 영화의 메인 홍보 사진으로 쓰일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또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은 캐리를 정말 너무 비참할 정도로 놀려먹는 데 성공하지만 이후에 무시무시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분노한 캐리는 자신의 염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되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모든 건 전부 다 파괴합니다. 마을, 학교 할 것 없이 캐리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 참극의 현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캐리의 집안도 파괴되고 캐리도 함께 죽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전미흥행 $3,000만 넘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우리나라에도 2년 뒤인 1978년에 개봉하여 서울의 단일 개봉관에서만 28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동원하면서 그해 우리나라 외국 수입 영화 흥행 9위에 올랐습니다. 영화 캐리는 스티븐 킹뿐만 아니라 감독인 브라이언 드 팔마 그리고 캐리를 연기한 주연 배우 시시 스페이식 모두에게 출세작이 되었습니다. 시시 스페이식은 주연 배우로 이름을 높이며 4년 뒤에 광부의 딸이라는 영화에서 컨츄리 가수로 연기하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캐리로 위상을 높이며 계속 괜찮은 영화에 출연할 기회를 살린 그런 셈이죠.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은 이후에 드레스드 투 킬, 보디 더블 그런 공포 영화들을 다시 만들기도 했는데 그 외에도 언터처블이나 미션 임파서블 같은 히트작들을 통해서 할리우드에서 매우 잘 나가는 감독으로 오래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캐리의 출연 배우들 중에서 존 트라보타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캐리를 괴롭히는 불량 학생으로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 이후에 토요일 밤의 열기라든가 그리스라는 영화가 크게 히트하면서 청춘 스타로 이름을 높이게 되죠. 특히 캐리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엔딩 부분에서 갑자기 무덤에서 캐리의 손이 확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런 엔딩의 깜짝 쇼는 이후 다른 공포 영화에서 유사하게 활용됩니다. 13일의 금요일이나 나이트메어 같은 슬래셔 호러물에서 엔딩 부분에서 관객들이 다 끝난 줄 알고 마음을 푹 놓고 있을 때 갑자기 무서운 장면이 깜짝하고 나타나죠. 이게 캐리에서 원조가 됐습니다. 스티븐 킹의 작품들은 이후 80년대 공포 영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샤이닝이라는 영화, 그리고 미친 개의 공포를 다룬 쿠조, 그리고 알아서 움직이면서 살인을 일삼는 자동차의 초자연적인 공포를 다룬 크리스틴, 죽은 딸이 무덤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아주 오싹한 이야기, 애완동물 공동묘지, 광기 어린 여자에게 감금돼서 아주 처참하게 당하는 작가의 공포를 다룬 미저리,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하수구의 광대괴물을 다룬 그것, 그런 영화들이 유명한 스티븐 킹 원작의 공포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꼭 공포 소설만 쓴 건 아닙니다. 그는 리처드 버크만이라는 필명으로 미래 세계를 다룬 SF 소설 런닝맨이라는 작품과 몇 편을 또 발표하기도 했고 1982년 사계라는 제목으로 4편의 중편 소설 모음집을 발표했는데 이 사계는 공포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나름 심오하게 작가로서의 스티븐 킹의 변신이 담겨 있어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 중 2편의 작품이 꽤 수작 영화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스티븐 킹 원작의 대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명한 공포소설 작가인데 비공포소설 2편이 대표작의 반열에 올라버린 거죠. 바로 스탠드 바이 미 그리고 쇼생크 탈출입니다. 스탠드 바이 미는 4개 중에서 3번째 시즌인 가을 편인 The Body라는 제목의 중편을 영화한 것인데 제목처럼 시체를 찾으러 떠나는 몇 명의 소년의 여정을 그린 성장 소설입니다. 영화에서는 원작의 제목 대신에 벤 이킹이 부른 주제곡, 그 주제곡과 같은 Stand By Me라는 제목으로 영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화보다 노래가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는 리버 피닉스를 비롯해서 청소년기를 넘어가는 시기에 젊은 배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4개 중 첫 번째 시즌 본편인 쇼생크 탈출은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원래 제목이 리타 헤이워스와 쇼생크 구원, 원제는 쇼생크의 구원인데 우리나라 개봉 시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바꾼 거죠. 그 바람에 주인공 앤디 듀플레인이 결국 감옥에서 탈옥에 성공한다는 그 스포일러가 제목에 나와버렸습니다. 앤디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건 수감된 지 18년이나 지난 영화의 거의 후반부였거든요. 쇼생크 탈출은 1973년 작품 빠삐용과 함께 가장 유명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감옥 영화의 걸작인데 그 유명한 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죠. IMDb라는 그 사이트에서 평점이 9.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튼
스토어 사이트에서 신선도 지수가 89%, 팝콘 지수가 98%로 대부분의 영화 관련 사이트에서 꽤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쇼생크 탈출과 마찬가지로 감옥 영화의 수작으로 불리는 그린마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스티븐 킹의 장편을 영화한 것이고 쇼생크 탈출의 감독인 프랭크 데러본트가 연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데뷔작 캐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스티븐 킹의 소설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80년대부터 많이 유행한 슬래셔 공포물과는 달리 꽤 이색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광대 모양의 하수도 괴물이 나온 그것, 남자를 가두어 놓고 피말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여성이 등장한 미저리, 염력을 가진 왕따 소녀 캐리, 무덤에서 부활해서 돌아온 딸의 이야기, 애완동물 공동묘지, 그리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외계의 섬뜩한 괴물 미스트, 죽음의 서바이벌 게임을 만든 러닝맨, 사람 죽이는 자동차가 등장하는 크리스틴, 그리고 소설을 쓰다가 미쳐서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고 한 남자의 이야기 샤이닝. 정말 다양한 공포의 소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작 작가임에도 식상함이 덜했고 가끔은 공포 영화가 아닌 다른 장르에 손을 댄 것도 의외로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재능과 운도 함께 따르는 작가라고 생각됩니다. 70년대 캐리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 이상 가장 영화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작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에는 SF 판타지 소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킹의 중편 모음지 4개에서 가을편을 각색한 영화 스탠 바이 미의 주제곡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